근데 선생님 이런 장에서는 또 주의해야 되는 게 상장 폐지잖아요. 이제 감사 보고서 시즌이고 주총이 다음 주에 이제 대부분은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디에서는 감사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어우 뒤늦게 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지 않는 거는 매매하지 마. 근데 선생님 혹시 했다가 냈는데 이게 괜찮아. 그럼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그때 그걸 베팅하는 확인하고 거죠. 다시 사도 되는 거죠. 아직 안 냈으면 뭔가 그 뭐 회사에다 전화해 보거나 하면 괜찮다고 그러지. 우리 망한다 그러는 회사 하나도 없어. 그리고 다 뻥을 쳐. 그 다음에 나중에 나가고 뒤통수 맞는 경우도 허다해. 근데 뒤통수 맞은 다음에 뒤통수 맞아갖고 그 다음에는 대응 에너지가 안 돼. 그리고 미리 파악하려면은 그 기술 특례로 그냥 과거에 정부에서 그냥 기술해갖고 뭐 짝짝꿍 해갖고 오늘 그 셀리버리 같은 것들 이렇게 보면 연속 적자 매출 안 나오고 하지 말라는 건데 봐봐. 상장 페이지 실질 검사 들어가잖아. 앞으로는 그런 그 매출단 안 나오고 그 지금 금리 인상 쪽에 또 문제 이렇게 깎을 때 지금 VC에서 자금 조달이 되겠어? 안 된단 말이야. 갚으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최근에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 보면 2, 3년 전에 국일제지. 엄청나게 그 요새 그런 시절 그러니까 과거 2, 3년 전에 뭐 그러니까 그때 알았단 얘기야, 이 사람들은. 그걸 빠져나오려고 그 작업을 했다는 얘기니까 우리 그 사이트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 상장 그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과 낸 거 안 낸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사이트를 그 카페에 적어놔 드렸으니까 그거를 가서 매일 확인하십시오. 선생님, 그 연속 적자에는 아무래도 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이 그 에너지가 잘 안 나오구나. 자금 조달도 사실 많이 되어야 되는 섹터고, 근데 요즘 그 은행 파산 이후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진 것도 사실이고, 좀 연속 적자가 있는 바이오 회사라면 그래서 못 가는 게 바이오. 그러면 구제약 주는가? 한빛사이언스 그렇죠. 물건을 이런 거죠. 팔아가지고 수익이 되니까. 근데 그냥 기술 특례라든지 무슨 임상, 1상, 2상, 3상 옛날에는 3상 들어가고 상한가 들어가면 이런 세상이 있었거든. 그런 기업들 투자조합 사모펀드가 또 펀드 만들어서 뭐 이런 종목들 옛날 기억 안 나? 뭐 시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제넥신 뭐 이런 게 등등등등 지금 그런 종목들 입도 뻥끗 안 하잖아. 맞아요. 그때 뭐 임상만 붙으면 바로바로 상한가 갔던 때였는데. 그러니까 정권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시장도 바뀌고 그런데 이제 그쪽을 살려줄 수 있는 투자 환경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살아남은 걸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 감사보고서 시즌에서 상장 폐지 가능성 있는 종목들과 함께 바이오주들도 조금 더 선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지켜봐야 된다. 안 할래. 안 할래? 할 게 많은데 뭘 그쪽 봐. 그러니까 물 들어온 데서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바이오 보느니 통신주 보겠어. 그리고 장비주 보겠어. 그리고 반도체 장비? 원전 보겠어. 뭐 이런 거 할 게 많은데 뭐 딴 거 볼 필요 없는 것 같아. 근데 왜냐면 지금 뭐 신규 매수가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내 종목 분들은 괜찮을까? 철저하게 이제 이게 살아남을 기업인지 봐야겠지. 이게 상장 폐지 가능성은 지금이라도 끊어야지. 근데 견디면 된다 하면 냅두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바람이 지나가고 때가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움직이는 수밖에 없고. 선생님 뭐 혹시 해서 그러면 이제 많이 언급했던 차바이오텍이나 CMG 제약이 많이 하락을 해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이런 건 괜찮죠? 다 보고서 냈잖아. 적정 나왔잖아. 근데 지금 안 돼. 지금 건드릴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 우선은 코오롱티 시즌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거래 정지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살아났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아니 그거 물량 들이게 해갖고 2만 원에서 지금 8천 원까지 빠졌잖아. 이제 적정 나와서 발표했어. 그러니까 코오롱그룹도 참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요번에 다 냈더라고. 빨리 냈어. 옛날하고 좀 달라. 그러면 거기서 이제 또 머니게임 시던 거나 좀 보이지. 플라스틱부터 먼저 할 건가. 거기도 코오롱 플라스틱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해먹은 거 있잖아.
코오롱 모빌리티 우선주 그것도 박살 내놨거든. 네. 그러면 뭐 그런 것들이 수급 딱 들어가서 이제 그거는 네옴과 연결돼 있어 갖고 네옴을 봐야 될 것 같아. 네옴을. 그런데 요새 네옴 쪽이 조용해. 조용 안 해. 조용하네요? 우리나라에서 너무 조용하잖아. 아스타 그것 때문에 찍어갖고 따블 150% 올랐는데 그게 네옴 갖다 해서 걔네들이 스마트 시티 뭐 하려면 우리는 건설 건자재보다 그 기술력 갖고 있는 진단 뭐 사람의 생명 건강 보안 이런 기업에 자금 출자하거나 애매냐 이런 것부터 중소형주 중심에서 가는 장 그것도 네옴이거든. 그러니까 종목을 뺑뺑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빈살만 오기 전에 11월 달에 움직였던 네옴 주가 현대건설 뭐 뭐 이런 그런 거는 건드리질 않아. 그러니까 저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옴주 갔잖아 하시고 저는 안 갔어요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네옴주는 건설 탑하고 막 인프라 만들고 데이터 센터 하고 근데 이 네옴에서도 이 섹터가 조금씩 또 새로운 섹터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는 건 중소형 지금 어떤 면 종목장이잖아. 그러니까 중장대한 건설 뭐 여러 가지 관련된 그 땅파고 이거보다 사람 건강 진단 키트 뭐 스마트 환경 스마트 헬스 케어 뭐 이런 쪽에 관련된 종목만 코고라 갖고 직접 돈을 투자하는 기업들 그런 것만 움직이니까요. 그거 찾기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쉽지 않지. 그래서 이번에 그나마 좀 정보를 미리 알아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아스타도 꽤 하신 분 계시더라. 그래서 상한가를 계속 강하게 또 가주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래갖고 요새 내가 그 와우넷 그 투자 게임 해갖고 종목을 7개 샀는데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2주 사이에 바뀌었겠죠? 아스타는 130% 먹고 팔았는데 구자는 LG 이노텍을 왕창 사놔서 이거는 그러니까 LG 아스타 130 팔아도 LG 이노텍이 다 망가뜨려. 선생님 주무세요. 아니 근데 오늘부터 이제 거래가 괜찮아. 되더라. 그래서 그동안에 먹었던 종목들 그 큐렉소라든지 아스타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팔아갖고 LG 이노텍을 한 40주 더 늘렸어. 물량을 늘리셨어요. 수익을 내서. 그래고 근데 구자는 그냥 여기서 그냥 가자. 그러니까 7, 8개 찍었는데 2, 3개 성공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구도를 잡고 반을 LG 이노텍 한 거는 계속 늪으로. 아까 그게 선생님 말씀이시구나. 선생님 이야기구나. 캐시플로우를 해서 샀는데 한 주, 2주 사도 매수 단가가 조금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그래서 이게 중심으로 집었던 LG노텍이 20, 30보다 이제 전체 구조가 커지겠지. 그쵸. 그게 눈덩어리 굴리잖아. 그게 난 10월 달 정도 돼야 될 것 같아. 지금 보면. 상으로. 그나마 오늘은 조금 그쪽도 거래가 붙더라. 근데 이제 고민이 애플이 이제 꺾여 내려가고 테슬라 꺾여 내고 삼성전자가 올려놓고 죽이는데 바닥을 4월 말에 SK하이닉스 만들어 버리면 요번에 또 시스템 반도체 간 것들의 차익 매물이 확 나올 것 같거든. 그래서 나는 바로메타를 그 비트코인으로 봐. 비트코인 3,500만 원 안 깨면 계속 테크주는 간다. 투기 기술주는 3,500만 원에서 깨갖고 3,000만 원 가면 차익 실현해야 된다. 조정장 다시 실적 검증해. 그리고 요번에 그나마 테크가 살렸잖아 미국이. 테크주가 선도주가 또 나와야 돼. 이제 엔비디아를 데이터가 나와야 돼. 다른 데타? 근데 애플페이 상륙하면서 애플 쪽으로 더 매기가 쏠리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땡 쳐버렸어요. 내가 LG 이노텍 산 게 그 데이터가 애플 나와라. 그러니까. 아니 그냥 이 버펫 할아버지 믿고 TSMC 팔아갖고 애플 샀다 그래갖고 그럼 애플 연골고리에 LG 이노텍 52주 최저가. 선생님도 당하신 거예요 뉴스에. 아주 늪을 기고 있네. 커피동의 그 설계에 당하신 아니 거야. 그 사람 호흡을 내가 이제 그거는 앞으로 5년 후 일을 생각하는 건데.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 못 가도 한 170불에서 20불 가는 장. 170, 80불. 그러면 돼. 근데 그리고 테슬라가 또 모멘텀이 나와야 돼. 요번에 실적 나와서 기존은 잘 되고
앞으로 이제 우주 전에 우리 꿈같이 솟았던 우주광물이니 뭐 스타링크니 스페이스 X니 우리 AP 위성 봐봐. 올려놓고 헐 그래서 다시 생각도 조정했어. 다시 고점 뚫고 가. 그런데 한국항공우주나 이런 것들은 현대로템은 더 흘러내리거나 안 건드려. 이게 지금 장면이죠. 맞아. 현대로템 심지어 수주 땡겨서 갖고 왔다 3개월 일찍 했는데도 안 안 움직여. 가. 요새 수주해 오는 게 무슨 재료 노출이냐? 막 이렇게 해서 안 가. 그 전에도 안 움직였는데. 아주 그러니까 그거 호재인데도 반응하는 거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속상할 거라고. 그렇죠. 이걸 기다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거 잠깐 빠져갖고 한미반도체니 AD 테크놀로지니 칩셋 미디어니 할 게 얼마나 많 그거라도 했으면 30에서 50%라도 그 시가 그걸 자꾸 비교하게 되거든 사람이. 현대로템 좋은 종목입니다. 뭐 이렇게 분석은 좋은 종목은 뭐야? 좋은 종목 우리 개미 투자에 가져. 나한테 큰 수익 주는 게 좋은 종목. 그렇지. 그게 최고지. 그치? 남들이 작주라고 해도 나한테는 그렇지 않지. 그냥 기업이 뭐 재무구조 좋다고 해서 좋은 종목이야. 주가 나한테 수익을 줘야지. 근데 지금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에로스페이스나 뭐 하나 이런 쪽 이런 시스템. 것들은 그냥 돛답게 만들어. 그냥 요새 현대로템 노상 그 포트에 있어 그 본다. 점을 보는 것 같아.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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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0원. 하루 1,500원 다시 제자리. 아주 골 때린다 진짜. 아이고. 현대로템도 이름 바꿔야 될까요? 로가 왠지 로 낮은 로 같으니까 현대상템. 현대 하이템? 하이템. 현대 상템? 현대 하이템. 오늘은 뭐 이름 바꾸기. 이름 바꾸기. 나 KT 엄마리는 좋은 것 같아. 선생님 그럼 이제 KT는 좀 해볼까요? 뭐? 선생님 KT가 너무 시끄러워요 지금. 난리도 이런 난리 부를 수가 없어. 뭐 정치권 싸움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오랜만에 방송이니까 KT 뭐 이제 종목 게시판 막 들어가서 봤는데 거의 이제 뭐 정치적인 싸움까지 막 주주들끼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사실 뭐 근데 주가는 바닥 들어온 것 같아. 그래요? 그러니까 28,000원, 3만 원 하단 4만 원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얼마나 걸릴지 몰라. 적어도 1년에서 3년. 그러니까 내년 선거까지 선거를 지나십시오. 그 3만 원이 뚫렸다가 또 그 28,650원 정도에서 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더라고요. 2만 뭐 그러니까 8,000원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나 이쪽은 바닥이 들어왔는데 언제 움직이냐? 잡주들 장 끝나면. 그럴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전에 이거 분명히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KT는 올해 안 간다. 수익 실현하시라.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 그럼 이제 끝났냐? 시간 여행으로 가신 분들은 가지고 이제는 KT 계열사 위주의 움직임이 진행이 될 거다. 그러면서 KTCS, KTIS, KT 엄마린 빼고 다 갔죠. 근데 이거 엄마린 좀 참 징글징글해 진짜. KT 서브마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환이 이제 내년도 국회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 뭘 하려고 그래도 법이 걸리는 게 많잖아. 원격 진료도 그렇고 뭐 짓는 데도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그 KT도 그 선거판 싸움 같거든. 어떤 면에 권력 싸움이라든지 이런 거 같지. 그러니까 그럼 선거가 내년 4월이지. 1년 남았습니다. 1년. 그래서 KT 주주분들이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뭐 3만 원 밑으로 내려와서 더 사면 좋지만 또 이게 내 매수가에서 확 내려가 버리면 또 사기가 또 마음이 속상하거든요. 더 빠질까 봐. 그러니까 KT 같은 거는 목돈 집어넣고 거치식으로 하든지 적립식으로 하는 종목이지 트레이딩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절당 걸려갖고 또 시장의 흐름이 그때 뭐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 KT가 또 많이 상승을 해줬었어요. 이제 또 쉬어갈 때가 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시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물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물 있는 데서 놀아야지. 그렇지. 물놀이 갔으면. 사막 가서 수영이 되냐? 안 맞아서 가? 근데 물이라도 있어야 이게 앞으로 나갈 거 아니야. 거기를 가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계속해서 물의 성격이 바뀌는데 이제 반도체. 근데 이게 저수지 바다가 아니야. 물이 저수지야. 그럼 한쪽에 있는데 누가 한쪽 길을 내. 그래서 다른 저수지로 물로 요를 빼. 이게 계속 돌아다니는 현상을 해 나는.
그게 AI 집법, 로봇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는 뭘 해먹을까? 스마트 시티, 스마트 헬스케어, 그 다음에 그 소형 원전 이런 것들, 그러면 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건 누굴까? 외국인? 아니야. 꾼들. 꾼들. 사모펀드, 이 투자조합의 선수들 언론 플레이하거나 주가를 살짝 벌려서 보이거나 정부. 정부는 뭘 주도할까요? 빅데이터. 나는 정부가 주도하는 거에 투자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 그러니까 자꾸 일본 가서 욕을 맞지만 지금 시스템 반도체 이런 거를 만들었어 대통령께서. 환경을 만들어줬어. 그 이제 그 정부가 주도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당연히 또 이제 5월 달에 사우디가 나.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장 짓게 들어가잖아. 미국에? 그럼 이 밸류 체인 찍는 종 이지 봐봐. 이지도 끝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연결된 종목들만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잔잔한데 갑자기 요런 분출하고 딴다. 그러면 요거 분출에 따라갔더니 확 죽어버리고 딴다. 이런 패턴. 그러면 어느 정도 분출하는 거 하지 말고 다른 가능성을 미리 고민하는 그런 장이 그게 끌개라고 표현하는데 끌어당기는 매개체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소형 원전 있고. 소형 원전, SMR. SMR 얘기 안 하지 한참 되긴 했어요. 지금 그 다음에 5월달 그래서 나는 네옴 그 지금 땅파고파를 5월달로 봐. 5월에 땅파고 네옴에서 아니 대통령이 가야 돼. 대통령이 간다는 건 뭔가 도장을 찍는다는 건데 무슨 그러니까. 도장을 찍을까? 그러니까 4월달에 4월달에 갔다 여기서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끝나고서 사우디 가야 돼. 사우디를. 이 스토리텔링이 나와야 돼. 그러면 또 우리가 그 작년에 우주청 우주항공 이거 말 뿌리고 매출 안 나오지만 이거 해먹을 겁니다. 사모펀드들이. 그런 거라서 또 우주 조용해요, 선생님. 근데 그 AP 위성 같은 거라든지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거라든지 그러니까 거기서에도 세력주나 저가주들이 게임이 났지 대형주 게임은 안 나왔거든. 맞아. 한국항공우주항공 이런 것들은. 이거는 그거 비슷해. 정치권 싸움. 그럼 이번에도 네옴에 가서 땅파고도 뭔가 새로운 뉴원이 나타날 거다. 그렇지. 뉴스타. 그러니까 나는 그게 소형 원전. 스타는 SMR. SMR 같은. 거기도 원전 에너지 그 태양광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테니까. 그 SMR 중에 우리가 좀 들었던 근데 요즘 트렌드를 보다 보면은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던 회사들이 잘 가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는 우리 누구니 만인들이 많이 갖고 있고 보형을 안 보내고 거기서 새끼 같은. 그래서 나는 두산 에너빌리티, G2 파워 이런 것도. 그리고 일단 거기서는 대장이 한전 기술이야. 일단. 그럼 왠지 한전 기술은 안 갈 것 같아. 대장이니까. 박스일 것 같아. 두산 에너빌리티도 많이 들어봤으니까 안 갈 것 같아. 그러면 뭐 할래? 너 G2 파워 할래? G2 파워가 이지같이 될 것 같아? 파워니까. 이름이 좋아. 참, 아이고, 너 저 증권방송 에코 10몇 년 했다고 얘기하지 마. 이름 좋아서가? 왠지 끌리는 데 이유가 있어. 참. 아유,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하고 관계도 우리 중요한데 중국도 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잘하고 싶은데 이 미세먼지 날라오고 황사 날라오니까 그냥 괜히 꼴보기가 싫어지네. 뭐 그거는 뭐 위치상에 있는 숙명이고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그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이번에 뭐 역대급 황사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 또 이렇게 푸르르 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그 중에서 찍은 것들은 한일사료는 안 갔고 태경 BK는 너무 급등해서 다 때려들었고. 그것도 돌아가면서 참. 근데 뭐 이제 종목 찾기 힘들어. 미세먼지 계속 오니까 그래도 뭐 공기청정기 관련주 막 이런 거. 근데 공기청정기를 해서 뭐 할래? 뭐 살래? 없지. 크리젠 사이언스 살래? 뭐 사실 뭐 마스크 이런 것들이 또 미세먼지 관련주로 엮였었는데 마스크는 절대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나는 저거 할래 그냥. 모나리자? 아니 그런 쪽보다 그냥 단체 관광. 이제 우리가 또 다시 사드렸던 롯데관광개발 11,000원에서 또 한 15,000원까지 갈 것 같거든. 암만 쌓아도
사람의 물길은 쟤네들이 열어줄 것 같아. 그리고 사실 명동에 가보면 전에는 이제 중국이 아니라 동남아 계열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 또 중국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대형 버스 길 쫙 서 있지는 않잖아. 쫙은 아니고 한 두어 대가 오는 건 봤어요. 두어 대 좀 세워놓고.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을 6개월 늘리는 개념밖에 아닌가. 9, 10월. 9, 10월. 어. 그러면 뭐 관광 이쪽도 조금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아. 근데 박스 수익률? 크진 않다. 선생님 이번에요 이재용 회장이 중국에서 하는 중국 무슨 포럼에 참석을 한대요. 근데 그 팀쿡도 온다 그러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와가지고 이렇게 북적북적 해본다고 하는데 뭐 이런 중국에서 우리가 또 이제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사실 쉽지 않겠죠? 우린 미국 쪽으로 가 있으니까. 그건 기대할 거 없고 나는 가도 뭐 거기 그 덕분에 시스템만도 지금 가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 그런 쪽으로. 그러면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되는 뭐 미중 간의 관계라든가 그 러시아 푸틴 대역설? 그러니까 누가 대탈하고 있다. 그거 내가 지금 아까 중요하게 그걸 얘기한 걸 넌 까먹었어. 뭐죠? 쳐다보지 마. 쳐다보지 마. 그래서 내가 뭘 까먹었지? 막 머리 팽팽 돌리고 있었는데 쳐다보지 마요. 푸틴 만나든 시진핑 뭘 하든 저 막 뉴스 보면서 그래 턱살이 없네. 다른 사람 같아. 막 이러고. 뭐 파월이 뭘 떠들든 보지 마요? 보지 마. 그래서 선생님 금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금이 벌써 2,000불이야. 그때 뭐 우리가, 은행 파산하고 나서 안전자산 선호심리 하면서 금이 확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은 이제 별로 없을 것 같아. 와. 1,800불에서 사갖고 1,950, 2,000불에서 땡. 그래서 선생님 제가 종로에 갔다 왔는데 거기 사장님들이 금 더 올라. 더 오를 거야. 사놔. 이랬거든요. 금 판 사람이니까. 그러네? 그렇구나. 금 팔지 말고 저거 금 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야 된다. 뭐 더 오른다고. 그래서 그래요? 금이 더 올라요? 부동산 업자하고 똑같아. 영끌에서 사야 돼. 야, 제 호갱이다. 제일 잡아야 한다. 이거였구나. 아이고. 그래서 저는 또 그럼 금이 오르면 골드바를 사요? 목걸이를 사야 돼. 일단 사놔. 이랬거든요. 뭐든. 그거 하느니 비트코인 하는 게 나아. 비트코인 하는 게 나아. 비트코인은 뭐 이렇게 목에 걸 수가 없잖아. 아니 네가 금 사갖고 들었어. 바를 샀어. 응. 뭐 하려고? 보고 기분이 좋지. 그런 거 외에는 없어. 그리고 나중에 팔 때는 아마 제값받기 만만치 않을 거다. 그 사람 사라사라한 사람이 이거 나한테 넘기는 거야? 살려면 퉁쳐야 돼. 뭐 이렇게. 사장님 나빠요. 보고 계시다면 종로에 계신 사장님 제가 쫓아갈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 금 관련돼서도 우리 보고 이제 좀 뭐 관련주니 뭐니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러면 이제 한동안 시장을 시끄럽게 해주던 그런 뭐 리튬 뭐 이런 것들 뭐 크게 장희 선생님 볼 게 없어요. 근데 난 리튬 쪽은 안 할래. 리튬 쪽은. 보지 말아요. 리튬 쪽은 그냥 나가 지금 꾸준히 주장하는 게 이게 그 식량, 우주, 그다음에 소형 원전 이게 정부가 빅데이터로 나오는 그런 것들에서 선별화된 종목 보려고 그러고 지금 문제가 터진다면 나는 아프리카 식량 기근. 이번에 또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 파우장을 나는 저기 그 은행주 파산들 시에서 이게 도와준 것 같아. 왜요? 아주 그 간단히 예를 들어서 뭘 도와줬냐? 은행 파산된 게 파월 회장을 도와줬다? 난 도와준 것 같아.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이걸 아니 조절할 수 그때는 있게? 지금 뭐 그냥 인플레이션이 물가니 10년짜리 국채금리니 뭐 해서 그냥 난리 쳤잖아. 그 은행 파산하면서 그냥 한 달 만에 그냥 박살이 났잖아. 이제는 10년짜리나 2년짜리 국채금리 보면 헐 하잖아. 그리고 약간 파워장 보면 좀 뻔뻔스럽지 않냐? 말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네. 한 달 전만 하고 그래서 근데 얼마나 그렇게 당당하고 뻔뻔한지. 당당하네. 캡이라고 그랬어 내가. 그래서 그냥
그거에 늪에 빠지지 말자. 안 보는 게 더. 그래서 보지 말자. 어. 보지 말고 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정부가 천자 밑바닥에서 물 들어와 갖고 에너지가 막 분출해 갖고 속 각도 내는 거. 근데 선생님 아까 반도체 이제 불 붙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종목들을 보면 이미 다 불이 올라가지고 다 타올랐어. 그러니까 그건 다 100% 매도잖아. 그 불이 붙은 게 아니라 막바지지. 그러니까 불이 다 활 분다면 쟤만 남잖아. 그런 거 같지. 작년 10월 11일 이럴 때 우리 방송 들으면 그것만 떠들었어. 어? 근데 이제는 너무 꽃을 폈어. 우리가 요새 로보스타, 로보티즈 뭐 더 인수한다 그래도 레인보우 로봇 얘기하냐? 옆에도 가지 마 그러잖아. 그리고 이제는 5G에서 그런 거 알아라 부채질을 하잖아. 어? 가능성을 배팅하는 거지. 위치에. 어? 그리고 그거를 정부의 파이프라인이나 뭔가 떠들어주면서 분명히 미국과 중국 대판 또 싸울 거거든. 그러면 이제는 안보라든지 뭐 해갖고 반도체 갖고 안다면 통신 건드릴까 화웨이. 어? 그럼 화웨이 못 사게 해.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가 거기에 아주 화웨이 제껴 삼성전자 통신 이런 게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 것들을 찾아보자고. 그런 것들에서 물 들어오면 그냥 확확 불 타잖아. 그럼 선생님 이야기 종합해보면 SMR, 통신, 그 5G, 그 다음에 식량. 식량. 식량과 관련해서는 우리 했잖아. CJ CJ 시푸드라든지 시푸드. 그 왼수 같은 CJ 제일제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선생님, 다음 주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포인트. 역시나 감사보고서 관련해서 뭐 그런 감사했지. 거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는 감사보고서 리스크는 다 지나가는 것 같아. 거의 나올 거 다 나왔어. 그러면 이제 실적. 4월 5일이나 7일 삼성전자가 어떻게 뚜껑을 였느냐. 미국은 애플과 테슬라를 기준으로 딱 볼래. 애플과 테슬라. 엔비디아는 뭐 너무 급등해갖고 너무 좋게 나온다 그래도 이제 오히려 차익 실현 걸로 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다음 대장이 테크에서 나오나. 그거 볼래. 테크에서 일단 미국에서 대장이 나와줘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야 된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가 또 대형주에서 체크해야 되는 게 선생님 삼성전자에 좀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들어와 주는지도. 그치. 이제 올려놓고 죽이는데 그러니까 4월 그 말에 SK 하이닉스 상장될 때가 삼성전자 바닥, SK 바닥 만들면 이게 또 골 때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 2,500 뚫지 못했다는 얘기야. 그럼 2,450에서 2,500 사이에 꼭지 찍고 다시 빠졌다는 얘기야. 그럼 그동안 급등했던 것들이 삼성전자, SK이 빠지면 시스템 반도체에 먼저 간 것들을 다 하냐? 안 간다고. 그러면 이제는 오늘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이니 밑에 단에 아니면 KH바텍 요새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 그 다음에 그 왼수같이 1년 동안 흘러내리기만 했던 주성 엔지니어링, 서울반도 이런 것들 보자 그랬어. 오히려. 근데 선생님 제가 최근에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우리 어렸을 때는 삼성 우와 삼성 이랬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삼성은 뭔가 싼 거라고 인식을 한대요. 왜? 왜냐면 이제 부모님들이 휴대전화 사줄 때 처음으로 애들이 갖게 되는 핸드폰이 삼성 자급제 폰이라는 저가형 버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쓰다 보니까 요즘 그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삼성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 아유 이러고 애플 아이폰을 들고 다니면 무조건 와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무조건 애들이 선물을 뭐 사달라고 하면 다 아이폰이지 삼성이라고 하면 갤럭시 상위 버전이라고 해도 애들이 아우 삼성은 좀 싸구려잖아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좀 이런 것들도 조금 삼성한테 리스크가 될 수 있겠죠. 왜냐면 커가는 세대들이 계속해서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삼성전자는 우리보다 해외에서 많이 사주니까 그래도 또 유럽, 동남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로 놓고 보면 장담하잖아. 우리 애들 삼성전자 적립시켜라더니 KTIS 적립시켜라. 결론 나왔잖아. 그러네. 그지? 그건 그거와 비슷한 것 같아. 그리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만큼 시가총액 비중이 한 종목에 그렇게 높은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더 또
계속 파생시장 변동성에 이용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나는 그냥 어떤 시장을 있는 그 바로 밑에 첫 그 기준점으로 보는 거지 투자 대상으로는 안 봐. 그럼 선생님 기준점으로 보고 투자 대상으로 보진 않지만 삼성전자의 실적이 중요한 것은 그거를 이유로 해서 파생시장에서 공격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인 그러면 거죠. 판이 바뀌잖아. 판이 바뀌지. 삼성전자 하방 가면은 그쪽 연결고리는 다 같이 덩달아 삼성전자 1% 빠질 때 3배에서 5배 빠져요. 그러면 그 빠진 재원이 또 딴 데로 갈 거 아니야. 딴 데 뭐로 갈까? 이제 그거 고민해야겠지. 4, 5월 달은. 그럼 4, 5월 달은 진짜 사우디 가라. 가라. 그 다음에 가서 막 뽑아와라. 5G하고 빅데이터 센터에 또 모멘텀 플레이 나와라. 뭐 이런 것들 좀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엔터주는 어때요? 안 해. 안 해요? 그 게임은 어때요? 요즘 뭐 안 해. 택진이 형이 난 새로운 형이야 하면서 막 그래도 안 해. 안 해요? 그러니까 게임 특히 이게 조용했었잖아. 봐 SM 15만 원 때 큰일 난다고 그랬잖아 내가. 그렇게 이것도 어떤 면에 작전한 거 아니야. 그쵸. 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눈에 콩가루 쓰고 막 하고 서로 경쟁 붙고 결론은 뭐야? 그거 다 흥분해 갖고 게임이 다 끌고 내가 이 상황을 고대 예언에까지 했어. 그러니까 엔터도 내가 왜 권하지를 않냐면 우리나라는 그 K라는 걸 만든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이 중국 판호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쟤네들 보면 돈 내고 보는 놈들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다 복제하고 뭐하고 그냥 그냥 중국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시장 들어가면 그 뒤통수 맞기 쉬워.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거 하느니 롯데 관광개발 단체 관광 와서 제주도 26일부터 되나? 비행기가 그때 그래서 그거 30%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럼 선생님 면세점 수익과 관련해서 호텔신라를 보는 건 어때요? 호텔신라도 박스. 왜냐면 롯데 쪽보다 신라가 호텔신라 쪽이 훨씬 더 그쪽에서 경쟁력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요새 올라가잖아. 근데 걔네 롯데신라 항상 85,000원 땡. 그럼 지금 79,000원이야. 이게 85,000원 떨어서 10만 원 하려면 거버넌스가 이게 뭔가 있지. 이 거버넌스. 오랜만에 거버넌스. 삼성생명이 움직여야 돼. 그러면서 금융 지주가 만들어져야 돼. 언제 만든대요? 또 그리고 그거 돈 낼 때부터 했는데. 부진이 누님이 짱 나타나야 돼. 이 신란 제 겁니다. 이렇게. 금년 없어. 금년 국회 없어요? 그거 나오려면 그 뉴스에 이재용 회장님의 그 지금 그 형사 25부에서 하는 이게 법률이 완전히 끝났고 그 다음이 또 하나 국회의원 선거 끝나야 돼. 그러면서 대선으로 갈 때 그때 할 거야. 내년까지는 그냥 상속세 계속 내고 상속세 내려면 또 지분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런 얘기가 그래서 있겠네요. 삼성 SDI만 그나마 좀 요새 그렇지 내가 삼성물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주 치떨려. 현대모비스 하지 말라는 거 똑같거든. 그 MLCC 관련 삼성전기는 어때요? 그나마는 안 돼. 그거 하느니 그 부품 딸 할래. 중국 이름 모르는. 요새는 이름 모르는 중소형주.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길게 나눠봤는데요. 저는 조금 더 하고 싶지만 선생님 목 상태가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해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주 만에 뵙는 시간이라 3주 만에 뵙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 깊이 있게 다뤄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혹시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애정 댓글 기다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